우선 이제 광개토 태양능비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도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능비가 어떤 성격의 비문인지 좀 언제 누가 세웠고 뭐 이런 얘기를 좀 개략적으로 해 주시죠. 예, 이 능비가 있는 곳은 압록강 건너가면 그 옛날에 고구려의 국내성 수도였다는 지반 지역에 이제 통구라고 하죠. 지반 지역에 있고 세운 사람은 광개토 태양의 아들인 장수왕이 광개토 태양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2년 이후에 만으로 3년상을 지내고 이 탑을 서기 414년에 그렇게 세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광개토 태왕에 대해서는 이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도 이제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이 능비에 기록된 것이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가치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능비의 가치에 대해서. 삼국사기의 글자수보다도 많고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돼 있고 몇 가지의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데 이제 4세기에서 5세기 이제 동아시아의 정치적 상황을 이 능비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삼국 사기와 또 주변국에 있는 역사서에서 빠진 그런 공백을 또 보충해주고 광개토양이 패례라든지 북쪽으로 이렇게 또 영토를 넓히신 거라든지 또 남쪽으로 넓히신 거라든지 이런 실제적인 고구려의 당시 영토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글씨체가 굉장히 웅운하고 글씨가 힘이 있고 그래서 광개토 태왕체라고 하는 따로 그런 체가 있을 정도로 또 그런 서지적인 가치가 있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비석이고 그래서 저는 이 비석을 볼 때 야, 이것이 바로 고구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비석 자체로서 그냥 고구려의 정신이 느껴지는 거네요. 예, this is 고구려입니다. 예. 이 비석이 원래 이제 오래전부터 발견이 됐다면 사실은 광개토 태양능비가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414년에 건립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기록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역사를 가장 오래전에 기록한 문헌으로는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삼국사기 같은 건 12세기니까 근 700년 가까이 앞서는 기록들이잖아요. 근데 이 비문이 이렇게 늦게 발견되고 공개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능비가 우리 역사서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도 참 불가사의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그 묵혀 있다가 세종대왕 당시에 또 그런 기록에 보면 일부 보이기는 해도 뭐 사신들도 왔다 갔다 하다가 보기는 했는데 그 금나라 황제에 비일 것이다 뭐 이렇게 본 사람도 있고 자세히 이제 보지 않았고 그 지역이 옛날에 청나라 또 이제 금나라 시대 이후에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자기 조상들의 뿌리라 해서 그곳을 보호해야 된다. 일종의 이제 봉금제라 해가 그쪽을 사람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아주 묵혀버리는 것이죠. 뭐 일설에는 자기네들이 위험하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밀림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출입도 하지 못하고 해서 발견 안 되고 있다가 봉금제가 이제 1700년대 중후반에 해제가 되면서 농민들이 가서 농사를 짓고 또 밀림에 나무도 베고 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발견되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발견되고 나서 일제에서 그거를 이제 일본 열도로 이제 반출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광국이라고 하는 지방 천지사가 있을 때인데 당시에 일본 57연대장 오자와 토쿠헤이라고 하는 군인이 이것을 일본으로 이제 반출해 가려고 했는데 오광국이 반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걸 못 실어가게끔 연례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지어서 이제 보호하게 됐죠. 그때 만약에 실려갔다 그러면 뭐 광개토 태양에 관한 그런 기록이라든지 역사적 그런 유물은 완전히 훼손되거나 사라졌겠죠. 그렇겠네요.
지금 이제 비문의 글자 수를 가지고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뭐 1775자냐 아니면 1802자냐 아니면 네. 4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렇게 이제 방대한 글자 수를 가지고 있는 비문인데 이번에 이 책에서 다룬 어떤 내용들은 주로 어디에 이제 중심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네, 우리 광개토 태왕능비라고 하면 소위 신면연조라고 하는 예. 또 신면연조의 도예파 부분. 예. 예, 그래서 크게는 광개토 태왕능비에 대해가 변조됐다는 학자와 변조되지 않았다는 학자 이렇게 나누지만 저는 이제 변조됐다라고 뭐 완전히 확신을 합니다. 예. 그 변조됐다 그러면 어디에서 변조됐느냐? 그 신면연조라고 하는 소위 을미년 기사 예. 그리고 경자년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뭐 여러 곳의 변조의 그런 흔적들이 있었고 또 임나의 위치에 관한 그런 부분 네, 당시 그 임나가라 종발성이라고 할 때 예, 그 당시의 임나가라의 위치는 어디인가 뭐 이런 부분 뭐 국광산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할 때 네, 국강이라고 할 때 이 강자도 보통 지금은 언덕강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예, 북극성 강자 원래의 강자를 써야 된다. 뭐 이런 또 주변적인 네, 그런 연구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능비가 1884년이죠. 그때 이제 그 일본 사카와 중이한테 이제 발견이 되면서 네. 그것이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된 것은 5년 뒤에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1889년에. 네. 그때 이후로 이제 국내외 학계에서 이 광개토 태양 능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을 텐데 네. 그 흐름들이 좀 어땠습니까? 1876년도에 이제 중국인 관을산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 예. 그리고 1880년대에 일본 참모부무에서 밀정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 사카와 중이죠. 그리고 사카와는 1883년도에 이 소문을 듣고 집안 현지에 가서 1년 후 84년도에 탁본을 입수해가 85년도에 일본으로 가져가고 가져가서 89년도에 요코이 타다나오가 처음 세상에 여기에 대한 해석문을 이제 발표하는 것이죠. 예. 요코이 타다나오가 처음 해석문을 이제 발표하고 나서 국내에 좀 식견 있는 학자들은 좀 여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소위 신면연 기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왜가 16년에 바다를 건너가서 백잔 신라를 송민호로 삼았다. 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였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창강 김태경이라는 분이 그 현지에 가서 또 비문 연구를 하고 했지만 이제 확실한 그 변조의 증거는 못 밝혔고 이제 1930년대 말 후반부쯤에 정인보 선생님께서 위당 정인보 선생님께서 이 신면연조의 주어가 왜가 바다를 건너간 것이 아니고 생략되어 있지만은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고구려 주어서를 들고 나오면서 좀 문제를 이제 삼았죠. 그러나 그 정인보 선생의 설도 뭐 여러 가지 지문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정인보 선생의 설도 나중에 이제 묻혔는데 정인보 선생 이전에 저 운초 개연수 선생께서 이 집안에 직접 가셔가지고 이제 2번이나 보고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인보 선생 뭐 쭉 내려오다가 제1사학자 이진희 교수님 그리고 중국에는 이제 왕궁군 또 일본에는 또 일본의 다케다 육기오 이런 군의자들이 이제 계속 연구를 했었죠. 제가 추려 보니까 뭐 논문은 뭐 거의 1000여 편 삼국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 그래도 대표적인 분들은 한 10여 분 이렇게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나름 다 또 의미 있는 연구를 하셨지만은 제가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좀 부분적인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뭐 저의 또 새로운 연구를 한번 이렇게 내놔봤습니다.